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AI 발병에 맞춰 매년 순천만을 폐쇄했던 순천시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산 확보에 나선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여인과 200차례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재산에 힘을 써주겠다는 내용부터 윤 전 시장이 시장 경선에서 탈락하자 송금한 돈을 돌려주라는 내용까지 다양합니다. 교육부가 여수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보충 수업 시행 여부와 무출결 학생 실태 등의 문제를 감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맞춰 순천만 폐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왔던 순천시가 올해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건 지난 4일. 300여 개의 분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에서 H7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항원이 발견된 곳과 비교해 20일 가까이 늦게 검출된 겁니다. 최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순천만 습지 인근입니다. 이곳은 지난 11월부터 탐방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최근 항원 검출 이후 예찰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발병과 순천만 폐쇄를 연계해왔던 순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찰 활동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철새 서식지는 11월 5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급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통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 일부의 연중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여파로 평균 50일 넘게 순천만 폐쇄에 나서면서 숙박과 음식 등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폐쇄 결정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AI가 예기치 않게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하고 관련 단체 협의가 좀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습지의 연중 개방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 발병에 생태도시 순천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삼동지구에 들어선 연구개발기관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삼동지구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남지원 청사가 준공돼 내년 6월까지 인력과 장비가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건설재료와 생활용품 등의 시험과 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여수에는 19명이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동지구에는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센터 연구동도 함께 준공됐으며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유아교육학과 담당 교수 3명을 소환한 뒤 관련 서류를 참고해 야간 보충 수업 시행 여부와 무출결 학생 실태 등의 문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 1년 동안 한영대 학사 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정을 조정해 현장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이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허 시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지출 결산 내역서 등 회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순천경찰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허 시장이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건을 전남청으로 이송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30억 1천만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다행히 30억 1천만 원이 반영이 돼서.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은 5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광양항 정비와 신북항 건설 같은 해양 항만 분야의 SOC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 인프라 구축과 광주 송정에서 순창 구간의 전철화 사업 등 각종 신규 사업 예산도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반면 노후화가 심각한 낙포부두 리뉴얼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 등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폐플라스틱 산업화, 자원화 기반 구축 예산 35억 원 역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산업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잘 거친 다음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추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정부 예산으로 4,300여억 원을 확보해 내년 현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0억여 원이 늘어난 4,33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국회에서 발효식품 산업과 광주 송정과 순천 사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 등 모두 4건의 사업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벌교와 주암, 화순 동면과 주암 국도 사업 예산도 반영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선 5, 6기 고흥군이 근무 성적 평가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2달간 민선 5, 6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윗선에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임 군수의 휴양림 개인 사용과 인허가 사업 등 민선 7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했던 부적정한 행정 사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용의자 김모 씨와 260여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문자 메시지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기 용의자 김모 여인이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12월 21일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에 윤 전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김 씨는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한 지 나흘 만에 실제로 2억 원이 입금되자 김 씨는 대담하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 씨는 공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든가 당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전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윤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또 당시 출마가 유력시 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마를 만류했다거나 대통령 생신 때 이야기했다는 등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용섭 후보로 결론나자 윤 전 시장은 송금한 돈 4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윤 전 시장과 사기 용의자 김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10달 동안 268차례, 통화는 12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소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어떤 뜻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꾼 김 씨는 윤 시장에게 부탁해서 취업한 자녀들의 주택 구입과 자가용을 사는데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흥군이 녹동 휴게소에 추진 중인 힐링 해수탕에 실내 수영장 건립을 연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당초 녹동 휴게소 부지에 99억 원을 들여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재검토한 결과 군민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사업비를 125억 원으로 증액해 이 가운데 70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업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재편성했으며 오는 2022년 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순천대학교에서 청년 행복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관광사업가 등 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청년 구직 활동수당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청년 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209회 회원사 1동 100만 원, 고흥군 도하면 호덕마을 주민 1동 23만 6천 원, 여수시 웅천동 청춘 버스킹 더샵 18만 원, 고흥군 대서면 대서초등학교 12만 원, 도하면 지정마을 주민 1동 11만 5천 원, 순천시 조례동 순천조례동 삼식 1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사동마을 주민 1동 7만 원, 순천시 별량면 서동마을 주민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흥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들과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늘 관내 13개 기관, 단체, 기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출산 가정에 대한 축하 물품 지급은 물론 앞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산 가정의 쌀과 미역, 소고기, 분유 등 출산 축하 물품과 함께 100일 사진 촬영비가 지원되고 임의용과 식당, 안경, 학원, 서점, 병의원 등의 이용요금이 10% 할인 적용됩니다. 율촌 산단대 기업들이 행정구역 중첩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여수, 순천, 광양에 걸쳐 조성된 율촌 1산단의 경우 10여 곳의 기업이 많게는 2개시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어 행정 낭비로 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소방 관련 업무가 한 곳에 몰려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절차적 장치 마련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해경 소속의 소형 경비함정이 전국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260여 척의 함정을 대상으로 한 올해 우수 함정평가에서 여수해경 소속 소형 함정 117정과 P22정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매년 전국 해경의 함정훈련에 대한 역량과 업무 실적을 고려해 대형과 중형 각 1척, 소형 3척 등 모두 5척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내 푸드존에 입주할 우선협상 대상 2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푸드존에 입주할 우선협상 대상 기업으로 영유아 분유 제조 가공업체인 중국 기업 1곳과 국내 4개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냉장업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항만공사는 푸드존에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 연간 2만 TU 이상의 농수산물 물량 유치와 호남권 농수산물의 수출 전진 기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가운데 광양시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하동군과 함께 국가 중요 어업유산 7호로 지정된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과 관련해 지정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3년간 광양 하동 양시군에 지원되는 국비 7억 원을 제첩자원 보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